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정신없는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모두 1%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다우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글로벌 증시의 훈풍에도 한국 증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5천억 원 이상 매수했지만 반대로 기관 투자자가 5천억 이상 매도하면서 한국 증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내린 종목이 훨씬 더 많았으며 코스닥 역시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옵션 만기일도 있고 내일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상승해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한국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한국 증시는 내일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미국의 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월 들어 코스피를 연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일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한국 증시는 내일 크게 상승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1.1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플러스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은 없었습니다. 나스닥 역시 어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플러스 0.85%로 출발했고 장중 후반부터서 더 큰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는 플러스 1.6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테슬라의 급등에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은 18만 4천 대였습니다. 당초 예상치가 17만 대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플러스 4.4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플러스 7.01%까지 상승을 했지만 지난번 폭스바겐의 전기차 시장 진출 확대 뉴스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겪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가 크게 반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탈출하려는 분들의 물량 때문에 크게 급등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여요. 전날 테슬라가 4%가 상승했으니까 한국의 전기차 관련주도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61% 상승을 했으나 장 초반 5분입니다. 딱 5분 동안 상승시켜 놓고 그 뒤로 쭉 빠져버리면서 결국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가 감산 소식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소송이 있었는데 지난번 판결에서는 LG화학이 승리한 걸로 나왔지만 다음번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편을 들어주어서 이렇게 양일간 주가가 10% 이상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서 악재가 계속되었죠. 산유국에서는 감산이 아닌 증산을 택했고
어제는 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4%대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는 국제유가가 다시 60불대가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80%가 석유 관련 산업이고 나머지 20%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기 때문에 양쪽 악재를 동시에 두들겨 맞아서 현재는 지난주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의 FANG죠.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모두 다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얼굴책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43% 상승이 나오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도 아주 날아갔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8.3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3.05% 상승이 나왔죠. 특히 여러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주 신고가인데 카카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두나무죠. 업비트 관련 지분을 카카오가 들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뽑히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카카오가 들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 같은 경우에는 8.1%인데 자회사 3개를 합치면은 총 20%가 넘기 때문에 진정한 수혜주는 카카오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종가 역시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저렇게 기술주들이 급등하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왜 저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까요? 자, 다우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어제 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3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91만 6천 명이 증가했고 예상치는 67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조짐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 어제 다우지수가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또 미국의 경기회복주들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카니발은 미국의 유람선 관련주, 크루즈 여객선 관련주입니다. 카니발은 어제 플러스 4.6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호텔 관련주죠. 플러스 3.08% 상승. 아메리카 에어라인 역시 플러스 1.55% 상승. 델타 에어라인도 플러스 2.91% 상승하면서 경기회복주들이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기회복주들은 오늘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티 고르며 플러스 0.18% 상승,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81% 상승, 강원랜드 역시 플러스 0.59% 상승, GKL 같은 경우에는 1.23% 상승. 제가 지난주 영상부터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경기회복주가 상승해도 한국은 전혀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주식들은 5월 3일날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그 전에 1주에서 2주 정도 남은 타이밍에 아마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항공주든 호텔주든 카지노주든 개인밖에 안 삽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카 에어라인 이런 애들이 신고가를 가니까 이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가는 연일 바닥을 기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오르질 않아요. 개인은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미국의 경기회복주가 가고 있고 또 미국의 백신 접종량도 인구의 벌써 32%가 맞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레저 스포츠 관광주들은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에 연일 매수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연일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잠깐 반짝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다 탈출을 하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몇 번 횡보하면은 타점이다 생각해서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건전한 투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원랜드라던가 호텔신라 혹은 뭐 대한항공 이런 주식들로 어떻게든 수익 내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계좌가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여러분 억 단위로 매매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수료만 20만원에서 3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런 종목이 조금 가다가 안 가면은 그냥 수수료 손절 한 4-5번만 하잖아요. 그럼 몇백만원씩 깨져요.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저런 레저 스포츠 관광 종목을 매매하다가 계좌가 많이 망가져서 지금 이번 달부터서 정말 열심히 매매해서 지난달에 손실 본 걸 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찍혀있는 수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지난달에 500만원 이상 손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수익이 나고 있는 거지
나머지 지난달은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여행 스포츠 레저를 다 배제시키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종목도 다시 보자, 이런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하루는 엄청 빼버리고 다음날 급등시키는 종목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SG 충방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는 이렇게 12%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다 빼버리고 다음날 급등을 시키고, 드림 시큐어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러스 7%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2%로 만들어 놓고 다음날 급등시키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호재 뉴스가 있었죠. 하지만 호재 뉴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전환시키면서 음봉이 나왔죠. 하지만 오늘은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섹터가 있었죠. 바로 창투사 섹터. 창투사나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경을 받았지만 내일 또 오를 것이다. 왜냐면은 비트코인도 어제 또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창투사 관련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23.9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마저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현재 투자 경고를 받은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15.79% 상승이 나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3.72%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저쪽을 쳐다보고 있길래 드림 시큐어리티 같은 보안주 쪽을 노렸지만, 아니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도 미쳤지만 비트코인 관련주 보세요. 지금 안 오른 게 없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그래서 이게 더 무섭네. 이게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은, 해외에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500만 원이라서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선 6,6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7,800만 원이에요. 무려 13%나 더 비싸게 주고 비트코인을 사는 김치 프리미엄이 달려서 한국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가니까 또 저렇게 업비트 관련주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코스피나 코스닥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참 많이 넘어간 게 느껴집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미국의 증권 앱인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접속이 60% 넘게 줄어들었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게임스탑 사태가 벌어지면서 각광을 받게 된 앱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애플이 오르든 테슬라가 오르든 밑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개미분들은 별로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콜옵션이라던가 풋옵션 거래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 달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원 이상 매수를 잘 안 하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딱 1조 원 이상 매수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높아봤자 이렇게 5천억 약간 넘어가는 그 정도?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외국인이 사면은 동학 개미분들도 같이 샀어요. 하지만 이제는 개인 투자자는 팝니다. 예, 물리신 분들은 탈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곧 있으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현대차, 구글카 이런 뉴스만 나와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팍 달려들고 엄청나게 매수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런 뉴스가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고 있죠. 왜냐? 지난번에 애플카, 기아차하고 한다, 현대차하고 한다, LG하고 한다, 여러 가지 소문이 들어왔지만 전부 다 루머였고, 이번엔 안 당한다, 이런 생각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져나갔죠. 하지만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만 샀고, 어제도 개인만 샀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했다? 이 종목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매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은, 이번에는 진짜 구글이랑 현대차하고 손을 잡나? 왜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했지? 지난번엔 개인만 사는데? 하고 매수하는 분들이 다음날 들어오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평단가보다 밑에서 사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탈출할 때 분명히 갭을 띄우겠구나 생각해서 수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3월 15일날 이렇게 갭이 뜨면서 4.06% 상승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사죠. 왜냐? 진짜 뭔가 있네? 하고 들어오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쏜살같이 매도. 자, 그리고 저거와 좀 반대되는 종목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음봉으로 빠졌다? 그러면 오늘 혹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을 오늘 다시 봤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말했던 종목 중
빅히트라는 종목이 있죠. 시진핑 방한 뉴스가 나왔고 거기다가 빅히트가 미국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룹을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무진장 상승할 줄 알았다. 어제는 내가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엔 제가 주식을 안 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의 비관적인 생각과 또 좀 경계하는 매매를 했어요. 왜 경계를 했냐면은 오늘 네이버 증권방에 가보니까 아침에 기사가 이게 또 있더군요. 미국 증시 랠리 훈풍에 코스피 3,500을 돌파한다.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은 우리 증시는 3,300도 안 갔거든요. 근데 3,300과 3,400을 건너뛰고 왜 3,500이죠? 내용은 뭐 뻔한 내용입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으니까 코스피도 쫓아가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위주의 기업인데 달러가 점점 내려가고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시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에 원동력이 있다. 뭐 이런 레포트입니다. 저런 레포트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의 대기 매수 물량을 보세요. 시간에 보시면은 18만 주가 이렇게 대기 매수 물량에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갭이 이렇게 뜨면서 6만 주의 매수 대기 물량이 있었어요.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별다른 재미를 못 봤습니다. 자, 보시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0%로 마감이 되었고 장 초반에는 플러스 2.80%까지 상승했으나 5분 천하였습니다. 5분 동안 상승하고 쭉 빠지는데 전 정말 놀랐던 게 오늘 거래량이 생각보다 거래량이 안 터졌더군요. 보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하거나 미국의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은 엄청난 거래량이 붙거든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인텔 역시 어제 플러스 3.08% 상승, 엔비디아 역시 이렇게 1.27% 상승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든 하이닉스 등 거래량도 별로 없고 주가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플러스 0.70% 상승으로 마감되었지만 거래량 역시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또 내일 1분기 잠정 실적 예상치가 공개될 예정이라서 그런지 오늘 삼성전자의 개인의 수급은 그다지 크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열풍이 조금 많이 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가서도 옛날에는 주식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이분들이 뭐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코인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식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주식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뭘 살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렸는데 어떻게 탈출할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투자는 거의 없고 물리신 분들만 탈출하려는 그런 증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 아주머니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바로 시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 증시의 표본이죠. 밑에서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내렸다가 올리는 척하고 내리고 또 올리는 척하고 뺐는데 자, 신풍제약 어제는 좀 반등이 나오더군요. 어제는 반등이 4.92% 나왔다 싶었더니 다시 빠지고 하락세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날 올랐어. 유나이티드 제약도 신풍이 올랐을 때 같이 올려놓고 같이 빼고 지금은 저점을 완전히 깨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증시의 희노애락을 다 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모임에 나가거나 혹은 사람을 만나도 주식 얘기를 절대 안 꺼내는데 이런 분들은 입이 심심해서 그런지 주식 얘기를 꺼냅니다. 제 앞에 와서 자기가 물린 종목 브리핑을 하는데 물린 종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와서 아휴 이제 드디어 오르나 보구나. 이제 좀 숨 좀 쉬겠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을 다음 주에 다시 보잖아요. 그럼 다시 죽으려고 해요. 야 다시 또 내렸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잠깐 올려놓고 다시 빼네. 원래 주식은 이런 거야? 하면서 저한테 또 물어보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도 내리는 종목이 반이 있고 그 종목에 본인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이 뭐 윤석열 테마주를 하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 CGM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뭐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주식이 오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죠. 이런 종목이 아예 밑으로 빠져버린다면 그냥 본업에 충실하면서 언젠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가지고 물 타가지고 빠져나올까? 그 생각을 개인분들이 제일로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 타서 물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제 비트코인 계좌입니다. 주식처럼 물 타면은 비트코인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10,000원씩 물을 탔습니다. 자, 보통은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냐? 일반적인 종목이 딱 이렇게 있다. 밑으로 빠졌어. 한 5%대 추매. 또 여기서 내려갔어. 5% 내려갔어. 그럼 여기서 추매. 그리고 조금 반등 나온다 싶어서 이런 데서 본절에서 반 정도 덜어내고 다시 내리면 추매. 이러면서 평단 낮추면서 이렇게 좀 끌고 가보려고 비트코인에다가 스윙 매매법을 적용시켰더니 요따구로 됐습니다. 요따구. 아니, 이게 하루에 막 10%씩 빠지니까 10%에서 물 타고 10%에서 물 타고 물 탔더니 마이너스 23% 됐어요. 원래는 마이너스 40%였어요. 마이너스 40%. 물 타가지고 마이너스 23%가 됐는데 이거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이거 비트코인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10,000원씩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10,000원 다음에 100,000원을 넣으려고 했어요. 100,000원. 왜냐면은 100,000원을 넣어가지고 이쪽에서 반등이 1%만 나오면은 얼마예요? 1,000원이잖아요. 1,000원. 근데 초반에는 마이너스 1,000원이어가지고 이 마이너스 1,000원을 복구시키려고 10,000원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10,000원을 집어넣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30,000원이 됐는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되었죠? 마이너스 7,000원이에요. 7,000원. 그럼 이 7,000원을 물 타서 나오려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거 손절한 다음에 100,000원을 넣는 거야. 100,000원을 넣어가지고 1% 먹고 나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돈 다 복구시킬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도 똑같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주식에다 100,000원 넣었어. 근데 마이너스 10% 손실이 나서 10,000원 손실이야. 그럼 본인이 이제 막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떡할까? 야, 그냥 빠른 종목 들어가가지고 단타 치자. 이 종목은 느리니까 그냥 손절하고 100,000원 넣어가지고 1% 먹으면은 10,000원이니까 한번 급등주 들어가서 단타 한번 쳐보자. 그래서 100,000원 가지고 멋모르고 막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들어갔다가 물려서 더 큰 손실이 나고 그러시는 분들이 태반일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침 9시 10분에 뿅 한번 쏘고 그 뒤로 쭉 내리는데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마이너스 21%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될까봐 비트코인 계좌에다가 돈을 안 넣고 있어요. 왜? 저렇게 될 걸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꿈꾸고 있는 거는 이거를 그냥 깜빡 잊고 가만히 놔뒀는데 한 10년 뒤에 열어보니까 3,000,000원이 3,000,000원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뭐 10년 뒤면은 그때쯤이면 비트코인 열풍이 다 끝나서 30,000원이 아니라 300원만 남았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도 들긴 한데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코인을 1년 동안 가만히 놔뒀는데 상승률이 24,000%니까 이게 3,000,000원에 100%만 해도 60,000원이 되고 60,000원에다가 또 100%를 더하면은 120,000원이 되고 거기서 이제 또 1000%가 되고 1000%에서 10,000% 되면은 3,000,000원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무 꿈이 생뚱맞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오늘 LG전자가 아까 보신 대로 상승하면서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엔 장 초반부터서 갭이 약 1.73%가 떴는데 종가는 플러스 4.32%로 마감되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잘 보시면은 아침에 살짝 갭이 뜨고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가 종가에 이렇게 뿅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 올라온 이유가 자, 여기 증권방송에서 추천주로 나왔습니다.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니까 로봇 수혜가 있다 하면서 로보스타를 추천주로 올리자 2시 반 때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사면서 갑자기 슈팅이 뿅 하고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가 가지 않을까, 로보로보 혹은 로보티즈 혹은 로보스타가 움직이지 않을까 잠깐 소량으로 오버로드를 띄워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건 잘못 사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죠? 검색을 할 때 로보로 딱 하고 여기서 검색해서 치는 거. 근데 여기서 로보스타로 해야 되는데 여기 로보스타에서 한 칸 모르고 잘못 쳐가지고 로보치즈가 됐고 로보치즈를 모르고 이쪽에서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로보스타인 줄 알고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난 로보스타를 사려고 했는데 로보티즈가 매수가 됐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얘는 4% 올랐고 얘는 얼마 올랐어?
1%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말하죠. 주식을 할 때 대장주라라고. 로보라던가 로보티즈 어떻게 해요? 한 틱 올랐습니다. 한 틱. 그런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증권방송에서 추천한 것도 있고 아침부터서 갭이 1% 이상 떴고 얘는 어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이 정도 나왔지만 나머지 애들은 반등이 잘 안 나와요. 상한가도 못 가고. 여러분 지금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주만 매매를 하셔야지 2등, 3등주가 같이 슈팅 나온다고 해서 들어가서 물리면은 꼭대기다? 그럼 난 구조대가 절대 안 와. 아 물론 업비트 관련주라던가 이런 애들은 예외예요. 미쳤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쪽에서 빠졌을 때 1등주만 하라고 했는데 1등주, 2등주, 3등주가 거래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투경을 받아버리니까 이제는 이런 애들까지 올라와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그냥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가서 오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 종목만 12.62%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2%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오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하나투자증권. 와, 저 여기 CF 찍었잖아요. 광고 찍었잖아요. 와 근데 이 회사 주식을 샀긴 샀는데 나는 여기서 손절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2번 손절해가지고 여기서 손절해가지고 더 이상 매매를 안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플러스 200이었는데 마이너스로 돌변되게 된 계기를 준 회사가 하나투자증권 저 주식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손절 안 하고 물렸으면은 이거 단일가라서 안 던지고 버텨보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뭐 팔았겠지. 여기서 물렸으면 여기서 나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 가도 못 잡았겠죠. 그런데 제 성격에는 상한가 안 먹고 그냥 상한가 직전에 던지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린 드림 시큐어리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 오늘 얼마까지 찍었죠? 5780이죠. 근데 저는 얼마에 던졌게요? 저 여기서 던졌어요. 2시 29분에 상한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5740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 시큐어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빠졌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어도 매수한 주체가 투신이면은 내일 당장 던질 거 요즘 투자자들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검은머리 단타 전문 외국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왔던 애들 전날 다 먹튀했고 여기서 들어왔던 애들 내일 또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렇게 오를까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갭이라도 띄워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산 애들이 48만 주가 있고 여기에서 있는 애들은 보합에서 시작만 해도 1% 수익. 근데 내일 진짜 뭐 드림 시큐어리티 관련된 뉴스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 종목은 갭을 못 맬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 먹고 좀 욕심이 적고 얼마 이상 찍으면은 더 이상 매매를 안 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지금 2시 30분인데 이렇게 막 매수가 미친 듯이 들어와. 여러분 여기서 중단할 거예요. 이거 보면 상한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 보고 팔겠구나.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못 간다라는 다잉 메시지가 호가창에 남아 있었어요. 자, 여길 주목해보세요. 2만. 나는 2만 떠나겠다. 2만 주를 이렇게 투척한 걸 보면은 오늘 상한가를 못 간다라는 다잉 메시지가 담겨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단기 매매는 초단위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이 너무너무나 빨라야 됩니다. 제가 산 다음에 몇 초? 아니 몇 분 만에 그냥 이렇게 가격이 깨지면서 쫙 투매가 나오는데 조금만 상황 판단이 느리면은 바로 밑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사원분들은 이런 종목을 거의 공략하기가 힘들죠. 스윙으로 잡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물렸는데 다음날 본전 왔어. 그럼 나가죠. 날라간다? 추격 매수하다가 이런 데서 물려서 손실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구간을 끊어치기를 하잖아요. 5,230원에 사서 5,100원에 팔고 다시 밑에서 다시 사고 다시 5,530원에 팔고 다시 또 5,530원에 사고 다시 또 5,590원에 매도하고
이거를 여러분 중요 구간에 매도를 못했으면은 그냥 오늘 저 물리고 끝났겠죠. 물리지는 않았겠네. 5,550원이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여기서 팔고 나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팔고 나갔다가 다시 팔고 아예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드림 시큐리티가 상한가를 간다고 생각하고 저는 홀딩했으면은 오늘 그냥 매매가 망했습니다. 수익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종목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아침부터서 보시면은 이 종목 5분 동안 갭을 띄웠지만 32,000원까지 찍었습니다. 어제 고점이 34,450원이었는데 그냥 바로 뚫고 8.11%까지 상승하고 쫙 갔다가 바로 빠졌어요. 어제 이 종목을 종배를 때릴까 말까 했던 생각이 전날에 이렇게 빠졌을 때 종가 베팅 때리니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날도 때리니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설마 똑같은 전략을 3번을 쓸까? 보통 세력들이 저렇게 계속 똑같은 걸 보여주는 거는 다음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걸 공부해서 이 종목에 들어와라 이런 의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당연히 이 종목을 종가 베팅을 안 때렸는데 아침에 이 종목이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이 종목이었네. 조금 아깝게 생각을 했지만 무포로도 하루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돈을 절대 못 빼요. 왜냐하면은 맨날 종가 베팅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보세요. 하루에 2%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종가 베팅을 때렸어. 근데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내가 종가 베팅한 종목이 마이너스 3%로 시작해.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2% 벌어서 기분 좋았던 기분이 다음날 마이너스 봐서 다 날아가고 내 계좌는 마이너스로 돌변. 거기다가 종가 베팅 때릴 때는 풀 베팅을 때렸다 가정할 때 내가 수익금까지 같이 베팅해서 투자금이 더 커진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매일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중간에 투자금도 출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날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베팅하다가는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큰 손실 보면서 다음번 뇌동매매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반도체라던가 이런 일반적인 종목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보려고 하는데 참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애니능률이라던가 이런 파평윤씨, 윤석열씨 테마주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갔고 상한가를 간 시간이 정말 웃겨요. 보시면은 장마감 3분 전에 갑자기 상한가를 말았더군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윤석열씨 테마주 서현, 서현탄메탈,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7.25%였던 서현탄메탈, 서현 이런 종목들이 다시 급등으로 전환이 되더군요. 오늘 윤석열씨 테마주가 오른 이유는 뉴스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따로 나온 것도 없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따라서 차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뉴스밖에 없어요. 아니 노루페인트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제 상한가를 가더니 이 종목 보시면 아침에 19.05%로 시작했죠.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아침에 거의 상한가를 찍을 뻔하다가 쭉 빠지는데 시간이 5분 만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렸다가 다시 빼고 그리고 종가 근처에서 급락. 아니 이것도 윤석열씨 테마예요? 저는 처음에 주택 공급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양위 관련주라던가 혹은 가구 관련주가 움직이니까 노루페인트도 페인트를 칠할 테니까 그로 인해서 상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했는데 이것도 파평윤씨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크라운제가 혜태 홀딩스 이 종목도 시간에서 갑자기 상을 치길래 뭐야 하니까 이 종목도 대표이사가 파평윤씨래요. 아니 그런데 왜 상한가를 말지 못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파평윤씨여도 본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소문이 나면서 갑자기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리더군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매매하려면은 대표이사 이름부터 확인해요. 대표이사 이름이 혹시 윤씨인가? 그래서 지금 오르는 건가? 그거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인지 디스플레이 오늘 마이너스 0.84%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1.49% 상승.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어제는 LG 관련 뉴스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롤러블 휴대폰이 아니라 롤러블 TV에 패널을 판매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수혜가 기대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쌍큼 매수가 들어오면서 5.0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1시 반 매매가 이 종목에는 탁 적용돼서 매매하기 되게 좋았고, 또 이 종목은 지금 52주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LG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일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런 종목은 항상 52주 신고가를 가면은 다음날 이렇게 좀 찌질찌질거리다가 밑으로 휙 빠져서 장기간에 횡보를 하는 그런 종목인데, 나우나씨 관련주인 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지더군요. 52주 신고가를 찍자마자 이렇게 마이너스 1.9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딱 52주 신고가 터치하자마자 빠졌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날아가는데 얘는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2주 신고가를 찍으려는 종목을 밑에서 사야지 갑자기 찍는다고 따라서 추격 매수하면은 내일 이렇게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일은 드디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치는 8조 8천억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만약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10조 원이 넘어간다?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시 한번 좋은 뉴스로 도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이라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와도 생각보다 주가는 지지부진하거나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일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함부로 매수하다가는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52주 신고가를 가려는 종목은 밑에서 매수를 하세요.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은 그 다음날은 쉬어가거나 매들감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려면 개인의 매수세도 필요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52주 신고가를 억지로라도 찍어서 올리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보다는 52주 신고가를 가려는 종목을 매수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